안녕하세요. 썰TV에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구독자분들 모두 잘 지내시는지요? 오늘 저는 지옥의 문 앞에서 급하게 유턴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아주 이기적이었던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남자친구였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속 시원히 복수도 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운이 참 좋았죠?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려요. 제 소개를 먼저 조금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평범한 직장에 다니셨고요. 다만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셨어요. 제가 크기 전에 돌아가셔서 많이 뵙고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온화하시고 좋으신 분이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첫 손주라서 그런지 많이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셨다 해요. 클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고 졸업하고 나서 저는 바로 사업을 하게 됐어요. 물건을 수입해서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열었는데요. 처음 열 때는 걱정이 많았지만 고객님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잘 가지고 왔는지 점점 매출은 상승했어요. 감사하게도 한 3개월 되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에 저희 아빠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날이었죠. 소연아, 예전부터 아빠가 말을 안 해준 게 있는데 사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우리 소연이한테 남겨주신 유산이 있어. 너무 큰 재산을 남겨주셔서 소연이가 커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아빠가 그대로 갖고 있었거든. 이제 소연이한테 주려고 한다. 마음속으로 항상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기도드렸으면 해. 그렇게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받아서 보관해 두셨던 재산을 넘겨주셨고 저는 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보다 건물을 매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 사업으로 번 돈을 보태 건물을 매입을 했죠. 이미 가게들은 그대로 다 있고 건물주만 바뀐 상태였어요. 이 소식은 부모님께만 말씀드렸고 임대료는 따로 다 저축을 하며 제 사업도 열심히 일궈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분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저보다 5살이 많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이었지만 침착하고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저희는 빠르게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머지않아서 결혼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제 눈에는 참 완벽했던 사람인지라 하루는 남자친구에게 왜 결혼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니 남자친구는 뭔가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왜인지 너무 와닿지만 말이에요. 내가 결혼 못한 거? 글쎄, 아마 우리 엄마 때문 아닐까? 우리 엄마 조금 까탈스럽거든. 사실 까탈스럽기보다는 나를 너무 아껴서? 내가 외동아들이잖아. 사랑이 좀 많은 분이셔. 도연이가 만나보면 알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아들을 아끼시는 분이길래 라는 생각에 살짝 걱정은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고요. 이제 진지하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니 저희는 각자 부모님께 결혼을 생각한다고 하며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희 집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 두 분 모두 정말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저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름 걱정도 많았는데 제 선택을 믿어주신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인사를 드리는 순간부터 어머님께서는 본색을 모두 드러내셨습니다. 뵙자마자 남자친구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아이고, 얘기 많이 들었다. 소연아, 환영해. 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우, 예쁘기도 하지. 얼른 밥부터 먹자.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시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 좀 물어봐도 되나?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달에 얼마 정도 벌어? 네? 아, 이게 사업이라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 아이, 많이는 못 버는구나. 사실 나는 그냥 조그맣게 김밥집 하고 있긴 한데 우리 아들은 너무 잘난 게 많거든. 아유, 그냥 내가 엄마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너무 잘나지 않았니? 키도 크고 스펙 좋고 잘생기고, 안 그래? 이렇게까지 우리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간 것도 내 탓이 크다. 아무한테나 장가 안 보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늦어졌어. 사실 소연이가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이번에도 우리 아들 보내기 아깝긴 한데 이젠 대충이라도 보내야겠다 싶어. 우리 아들한테 잘해줄 거지? 그럼요. 제가 잘해야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아들한테 잘 좀 해줘. 어머님은 남자친구에게 잘해주라며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노파심에 하시는 말이겠거니 생각하고는 깊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외동아들이 얼마나 아깝고 장가 보내기 싫으시겠어요. 남자친구한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그렇게 그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제 집 그리고 남자친구 집이 동시에 계약이 끝나기도 했어서 저희는 결혼 전 6개월 정도를 같이 먼저 살아보기로 했어요. 양쪽 부모님께서도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함께 지내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머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날들이요. 하루는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이 와 있었고 저는 보자마자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전화하셨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못 봐서. 저 뭐 좀 물어보려고. 저번에 내가 제대로 말을 못 들은 것 같아서. 그 사업은 정확히 뭐 하는 거야? 아, 접시나 냄비나 이런저런 소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월에는 얼마나 번다고? 우리 아들만큼 번다고? 못 번다고? 뭐 그냥 말 못하는 거 보니 정말 우리 아들보다 못 버는구나. 소연아, 잘 들어라.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쉬지 말고 일해야 해. 우리 아들만 혼자 일하면 힘들 거 아니냐. 여자는 결혼하고 애를 낳고 나서도 일을 계속해야 해.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나도 돈 벌면서 우리 아들 키웠어. 그러니까 같이 돈 벌라고. 그 사업 어쩌고 하는 건 그만두던지 어떻게 하든지. 이때쯤부터 돈을 모아야 나중에도 잘 모을 수 있다. 알겠지? 네, 어머님. 노력해보고 생각해볼게요. 그래, 오늘도 우리 아들한테 잘해주고. 어머님은 갑자기 전화를 주시더니 월급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대답을 안 하니 돈을 아예 못 번다고 확신을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사업을 그만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실 이때부터 조금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애를 낳고도 일을 해야 하고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의 생각은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시구나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어머님이 전화를 주셔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남자친구한테 미주알고주알 따지고 싶지는 않았고, 제가 들을 말만 들어야겠다라고 혼잣말을 하고는 넘겼죠. 어머님 말대로 결혼할 사이에 남자친구한테 잘해준다고 안 좋을 건 없으니까요. 그 뒤로 또 어머니께서는 딱히 전화를 주시지 않으셨고, 저는 한동안 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사업하랴 결혼 준비하랴 정신이 없더라고요. 남자친구와는 그때까지도 서로 응원하며 잘 지내고 있었고요. 또 하루는 어머님께서 갑자기 집으로 오라고 급하게 전화를 주셨고, 저는 무슨 일이 생기셨나 싶어서 얼른 집으로 향했는데요. 도착하니 어머님께서는 쇼핑백에 이것저것 반찬들을 챙기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게로 가시는 건가 싶어서 여쭈어 봤어요. 어머님, 가게로 가시는 거예요? 모셔다 드릴까요? 이 근처죠? 너는 내 김밥집이 어딘지도 모르잖냐? 한 번쯤 미리 오지. 아무튼 오라는 건 다름 아니고 오늘은 같이 김밥집에 가서 일 좀 하자. 네? 김밥집에서 일을요? 어. 아니 너 사업 별로인데 계속 그만두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 일을 못 찾아서 그만 못 두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우선 우리 아들한테 도움은 돼야 하니까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 어떨까 생각했지. 월급은 어느 정도 챙겨줄 거고, 뭐 우리 아들 월급 정도는 아니지만 간식값은 벌 수 있지 않겠어? 네? 아니 저도 돈 사업으로 잘 벌고 있어요. 저번에도 어머니께서 염려하시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지금 제 직업도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갑자기 김밥집에서 일을 하라니요. 그런 생각 있으시다고 오늘같이 김밥집 가서 당장 일을 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머님.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당황스럽냐? 다 너 생각해서 말한 건데. 넌 참 이기적이다. 그러면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겠다 이거야? 너 일 시키려고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애까지 잘랐어. 가서 일해. 알겠지? 아 오늘 수요일이네. 월요일부터 일한 걸로 월급은 쳐주마.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오늘 저 가서 못 도와드려요. 오늘 집으로 샘플 다 오는 날이라서요. 그거 다 열어보고 사진 찍어야 해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 하시려고 한 거면 저 지금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너 사업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 오늘 당장 우리 김밥집으로 가. 내가 지금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다. 머리 좋은 여자애 같았으면 옳다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했을 텐데 왜 고집을 부려? 죄송합니다. 김밥집에서 일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불만이시라면 지금 사업을 더 키워볼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얼마나 화를 가라앉혔는지 몰라요. 아무리 제가 월급을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그렇지 제 직업을 무시하시면서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남자친구보다 제가 한 3배는 넘게 벌고 있었거든요. 굳이 말을 하기 싫어서 안 했다만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지금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도 정말 황당하네요. 그렇게 집으로 와서 화를 식히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얼굴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소연아, 너 오늘 우리 집 갔었다며? 근데 엄마가 말하는 중간에 그냥 무시하고 집 왔어?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랬어?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엄청 대들었다면서. 어떻게 그래? 내 말도 좀 들어.
어머니께서 갑자기 내일은 돈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냥 그만두고 갑자기 김밥집에서 일하자고 하셨어. 그러니 당장 가자고 하셨다니까? 그게 맞아? 그냥 하는 척하면 되잖아. 그게 어려워?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잖아. 어떻게 맨날 김밥집을 가서 일하는 척을 하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 사업을 가지고 오빠랑 결혼을 어떻게 하겠니? 오빠는 내가 얼마 버는지 알기나 해? 오빠도 모르고 어머님도 모르시잖아. 솔직히 나도 잘 모르지만 너가 재벌처럼 잘 버는 건 아니잖아. 너가 당황스러운 거 모르는 거 아닌데 다음부터는 조금 예쁘게 좀 말씀드려. 어? 오자마자 남자친구는 저에게 어머님께 대들었냐며 따지기 바빴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어머님을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매일 김밥집에 나가서 일하는 척을 하나요? 그때 남자친구가 무조건 엄마 편을 드는 걸 보고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낯설어졌던 것 같아요. 인터넷을 보니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뒤로 살짝 서로 서먹서먹해졌지만 남자친구는 계속 중간에서 본인이 잘해보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용서를 빌었고 저는 우선 알겠다고 하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중간에서만 잘해준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뒤로는 몇 주 동안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시지 않더군요. 남자친구가 뭐라고 한 건지 그나마 편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저도 뒤끝은 없었던지라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점점 잊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석 일주일 전쯤이었을 거예요. 하루는 갑자기 어머님이 전화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우리 드라이브 좀 가자. 답답하기도 하고 좀 바다도 보고 싶어서. 시간 되니? 오랜만에 어머님 전화기도 했고 답답한 일이 있으신가 해서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님을 모시러 갔어요. 그렇게 나오시라고 연락을 드리고 어머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뒷좌석에 앉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여쭤보았죠. 아니요, 어머님, 드라이브 가고 싶다고 하셔서 온 건데 앞좌석에 앉으셔야죠. 저랑 같이 얘기도 하시고. 아니, 나는 그냥 뒷좌석에 있고 싶다. 네? 같이 커피도 마시면 앞좌석에 놔두기도 좋고 바다 보시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럼 앞좌석이 탁 트이게 잘 보일 텐데 운전석 바로 뒤에 뒷좌석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어머님이 아예 안 보이는데. 아니, 그냥 뒤에 앉으마. 어머님은 계속해서 뒷좌석에 앉으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운전석, 그리고 어머님은 바로 뒷좌석에 앉고는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가까운 강화도라도 가야겠다 싶어서 알아보고 출발한 지 한 10분 정도 되었을까요? 갑자기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자, 소연아. 네? 아니, 왜요? 아니, 그냥 가기 싫어졌다.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이 정도로 콧바람 쐬었으면 됐다. 아니, 지금요? 그럼 식사라도. 아니다, 집에 가서 누울랜다. 아, 뭐해? 얼른 그냥 집에다 데려다 주라니까. 저는 어머님 성화에 못 이겨서 핸들을 다시 돌렸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이셨던 걸까요?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한번 고생하길 바라셨던 걸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드라이브를 가기 싫다고 하시니 억지로 모시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그냥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다시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고 계속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갓길에 세워서 저는 뒷좌석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의자 주변도 보고 또 바닥도 보고 이곳저곳 살펴보는데 운전석에 붙어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는 순간 이상한 게 잡히더라고요.
꺼내보니 녹음기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놀라서 저는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전데요. 혹시 차에 녹음기 넣으셨어요?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저 지금 그거 들고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저장 공간도 엄청 많은 제품이던데 왜 녹음기를 넣으셨어요, 어머님? 설명해 주세요. 참, 아니, 누구 보고 그걸 넣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넣었다.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넣었어. 그게 잘못이야? 너가 돈도 잘 못 벌고 사업도 그저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 구박이라도 혹시 하나. 걱정되는 마음에 넣었다. 왜? 이것도 잘못한 거야?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사람을 구워 삼려먹기라도 할까 봐요? 차라리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 정말 너무하세요. 녹음기라뇨? 아니, 그게 왜? 내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종종 못된 며느리들 증거 잡는다고 하더라. 너무 어이없어 하지 마라. 나도 지금 너가 이렇게까지 전화해서 이러는 거 어이없으니까. 알겠어? 우리 아들이 누구보다 아까운데 모시고 살아야지. 일단 오늘은 녹음기 걸렸으니 할 말 없지만 내가 항상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테니 잘하라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는지. 차에 녹음기를 숨겨놓으시다니요. 녹음기를 넣으려 저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셨고 녹음기를 넣고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으셔서 집으로 다시 가신다고 한 거였어요. 이건 더 이상 남자친구한테 말하기도 싫더라고요. 모시고 사는지 구박하는지 궁금해서 넣었다는 게 평범한 시어머니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자친구와 관계 자체를 고려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고 저는 혼자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를 아직은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남자친구에게 엄마와 연을 끊으라고 할 수 있을지, 내가 이 말을 하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로 결혼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완전히 제 마음을 정하게 되는 일이 또 생기게 됩니다. 하루는 별다를 것 없는 주말이었고 추석 언저리이기도 해서 어머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선은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어느 정도 음식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소연아, 오늘은 우리 셋이 조금 먹게 요리해 줄 수 있어? 엄마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도 하시고. 소연이 또 요리 잘하니까 내가 자랑도 엄청 해놨거든. 그냥 조금만 대충 해주면 어때? 추석이고 하니까 다음 명절부터는 나가서 먹을 거야. 저는 평소에 취미가 요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한 번씩 다 해준 적이 있었고 어느 정도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선 알겠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어머님이 오셨고 남자친구는 요리해주는 제가 예뻐 보였는지 싱글벙글 웃기 바쁘더군요. 남자친구가 옆에서 도와주니 1시간 정도 걸려 요리를 완성했고 제가 봐도 참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맛도 좋았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최고라고 하기 바빴죠. 그렇게 어머님을 식탁으로 모시고 왔고 한술을 뜨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우! 왜 이렇게 짜? 네? 짜시다고요? 짜실까봐 좀 많이 싱겁게 했는데 간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 엄청 짜네. 이건 또 뭐야? 처음 보는 음식인데. 아유, 아니 왜 이렇게 달아? 아유 엄마 왜 그래요? 맛만 있구만. 조연이 거의 요리사예요, 요리사.
우리 사는 무슨 아유 아유 먹지를 못하겠구만. 아니 돈을 못 벌면 요리라도 잘하던지 집안일도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걸 요리라고? 이런 거 우리 김밥집에서 팔면 완전히 환불이야 환불. 갖다 버려라. 치킨이나 시켜 먹지. 어머님 음식이 맛없으시면 맛없으신 거지 왜 자꾸 제 돈 얘기를 하세요? 저 정말 듣기 불편해요. 이건 맛없으면 드시지 마세요. 어머님 밥 치울게요. 치킨 시키고 싶으시면 시키시고요. 저는 이거 먹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 밥을 아예 설거지통에 부어버렸어요. 드시고 싶지 않으시다니 그냥 치워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버릇이 없다면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더군요. 이거 하는 것 좀 봐. 너 이러는데 쟤랑 결혼하고 싶어? 어? 너가 뭐가 부족해서? 소연아 왜 그래? 왜 그렇게 화를 내?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드시기 싫으시대서 치워드린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얼른 치킨 시켜드려. 아니면 둘이 나가서 먹던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뒤 자리에 앉아서 밥을 2공기나 먹었어요. 제가 만든 요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맛이 좋았거든요. 어머님은 화를 엄청 내시더니 집 밖으로 나가셨고 그 뒤로 저와 남자친구는 살짝 서먹서먹하게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께 져드릴 생각이 없었고 남자친구는 이 상황이 불편했겠죠. 그 뒤로는 저에게 슬쩍 이런저런 말을 일부러 걸었지만 제가 잘 받아주지 않자 남자친구는 조용히 그 다음날 김밥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자, 이거 먹으면서 오늘 일해. 어디서 사온 김밥인데? 우리 엄마 김밥. 내가 한 번도 데려가지도 않고 맛보여주지도 않은 것 같아서 너 우리 엄마 가게 뭔지도 잘 모르잖아. 한번 먹어나 보라고. 그렇게 남자친구가 건넨 김밥을 꺼냈는데 익숙한 상호명이 있더라고요. 엄마 손 김밥? 아니 잠깐만, 이거 어디 있는 거야? 그 우리 회사 앞에 사거리 어딘지 알지? 그 카페 큰 거 있는 건물. 설마 그 지하철역 앞에 거기. 너도 알아? 혹시 너도 가본 거야? 아니.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엄마손 김밥은 제 건물 1층에 있는 김밥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는지요. 건물이 제 명의로 바뀌고 나서는 건물이 없는 셈치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서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었는데 딱 한 번 가봤나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머님이 안 계셨어요. 슬쩍 물어보니 어머님이 그때 해외여행을 친구분들이랑 가신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엄마 손 김밥을 그 많은 가게들 중에 유독 잘 기억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월세를 잘 내지 않아서 골치가 아팠던 가게 중에 하나였거든요. 부동산 측에서 도와주셔서 알아서 말씀을 하고 있으시다고 했는데도 제 날짜에 월세가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바로 제 건물로 향했고 1층 엄마 손 김밥에 정말 어머님께서 일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님, 아니 너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아들이 아까 김밥 사가더니 그것 때문에 온 거냐? 어제 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죄송하다고 용서 빌러 온 거지?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이 일하시는 가게예요? 그래, 왜? 아니 그게 너 이런 가게나 좀 해라. 차라리 이런 김밥집을 해. 이 정도 가게 할 돈은 있니? 이런 거라도 하면 지금보다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덜 억울하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놀라움은 사라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하고 여쭤봤어요. 월세는 얼만데요? 왜? 생각 있어?
얼마 안에 건물 주인이 정신이 없는지 월세를 내지 않아도 별로 뭐라 하지 않더라. 건물 주인이 바뀌고 월세 제 날짜에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왔는데? 아닙니다. 그냥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저 가볼게요. 참 싱겁기는. 저는 나와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월세를 주지 않아서 화가 나기 직전이었던 가게가 바로 어머님 가게였다니 참 딱 어머님이 하실 만한 행동 같아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데 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제가 거래처에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인데요. 얼마 전 거래처에서는 저와 함께 새로 브랜드를 내보자고 제안했고 저는 거의 재산의 반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지 감이 오시죠? 네, 중국에 있었던 거래처는 공장도 없앤 채로 사라졌습니다. 바람을 함부로 믿었던 제 잘못이었겠죠. 간신히 잡고 있던 정신은 와르르 무너지고 매일 울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남자친구와는 관계 자체를 생각해보고 있었던 마당에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아서 이 사실을 숨겼고요.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잠든 어느 날 남자친구는 아침에 갑자기 서류 뭉치를 들고는 저한테 오더라고요. 소연아, 너 사업 망했어? 어떻게 된 거야? 이 서류들은 다 뭐야? 고소 이건 또 뭐고? 그냥 나도. 아니 이거 뭐냐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말해? 그냥 문 닫으려고. 걱정 안 해도 돼. 살 길은 다 있으니까.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리가 남이야? 도와달라고 했어야지. 너한테 피해 안 가게 하겠다고. 그냥 나가.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선 당장은 건물로 어떻게 버틸 수는 있었지만 얼른 다시 힘을 내서 방법을 찾아봐야 했어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설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랑 집을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얘 소연아, 너 제대로 말해봐. 너 사업 망했어? 네? 아니, 완전히 그만두는 건 아니고요. 내가 뭐라고 했어? 그거 지지분이란 거 그냥 그만두고 김밥집이나 좀 하라고 했잖아.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고 변호사 상담도 받고 다니는데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수사 진행되고 진전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그 사기꾼들을 잡는 게 쉬워? 아유, 어쩐지 처음부터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기 싫더라니. 파운해. 파운이요? 그래, 뭘 놀라는 척을 해. 사업이 망가진 거면 너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우리 아들까지 그 구렁텅이에 빠뜨릴 생각을 하니? 너가 알아서 파혼을 한다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조상님이 도왔네. 내 아들 인생 망칠 뻔했어. 진짜 너무하시네요. 구렁텅이요? 제가 누구 인생을 망쳐요? 가뜩이나 힘든데 왜 옆에서 더 힘들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누가 누구 인생을 망친 건지 두고 보자고요. 파혼?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빠하고 정리할게요. 어디서 이게 협박이야? 내가 누구 인생을 망치기라도 했다는 거냐? 그래, 정리해. 빨리 해. 남자친구는 옆에서 곤란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못 들었어? 우리 파혼한 거야. 빨리 이거 가지고 다 나가. 이거 우리 집에서 해준 거 알지? 그래, 짐 오늘 다 싸서 나가자. 알겠어요. 근데 이거 짐 오늘 다 못 싸요. 오늘 하루만 여기서 자고 내일 짐 싸서 갈게요. 그럼 됐죠? 미안하다. 소연아, 너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저희는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혼을 고민했던 날들이 무색하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파혼을 하게 된 건데요. 한참 생각하던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해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동산 쪽에 김밥집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문자를 보내놓고는 이미 친하게 지내던 변호사 사무소에도 상담을 했어요. 월세 미지급하는 가게에 관련해서 말이에요. 변호사님께서는 함께 김밥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해주었고 저는 새벽까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죠. 그리고 대망의 그 다음 날 남자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우선 짐은 나갔다 와서 쌀게. 엄마 김밥집으로 건물주가 온대. 월세 안 내서 그것 때문에 오나 본데 가서 엄마 옆에서 이야기도 듣고 편도 들어주고 해야 해서 미안하다. 갔다 와서 얼른 정리할게. 남자친구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건물주일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렇게 약속 시간이 다 와가고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변호사분과 함께 김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니 어머님과 남편은 변호사분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건물주인 줄 알았나 봐요. 어머 안녕하세요. 주인이 바뀌고는 처음 뵙네요. 소연아, 너는 어쩐 일이야? 우리한테 뭐 할 말이라도 남은 거야? 얼른 가라. 되돌릴 생각 없으니. 그러자 변호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씀하셨어요. 무슨 소리세요? 건물주분한테. 건물 주인은 제가 아니라 이쪽 소연 씨인데요. 어머님과 남자친구는 이 말을 듣자 눈이 커지면서 입을 떡 벌리고는 서 있었습니다. 뭐해? 못 들었어? 어머님, 못 들으셨어요? 오늘 제가 오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이 건물 주인입니다. 앉으세요. 아니, 건물주라고? 소연이 너가? 너 그냥 사업하는 애였잖아. 근데 무슨 건물을... 제가 이 건물이 어째서 제 거인지도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앉으시라고요. 오늘은 당신 월세 때문에 왔으니까. 아니, 어? 아, 정말이야? 이게 다 정말이에요? 소연이가 건물주라고요? 왜요? 여태까지 했던 말들이 막 지나가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막 후회가 되고 그러시나? 어머님, 저 돈 없지 않아요. 사업 지금 사기당해서 미끄러졌어도 이 건물 임대료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새 때가 때인지라 사업 매출도 좋고 무슨 구멍가게인 줄 아셨나 봐요? 브랜드 수입해서 판매하는 쇼핑몰이에요. 당신 아들 달에 250만 원 벌었나? 그쵸? 저는 잘 벌 때는 그거보다 3배는 더 법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세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 염려해서 했던 말인데.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한 말치고는 좀 너무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저한테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결혼하냐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하셨더라? 아, 갑자기 부르더니 제 사업 그만두고 김밥집에서나 일하라고 하고. 참나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들 돈 쓰면서 놀고 먹지 말라고. 그 돈을 어디 갖다 붙여야 아줌마? 저 딱 일주일만 주시면 그 돈 벌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누가 누구 인생 망치는 거 두고 보자고. 당신 아들 저랑 행복하게 결혼해서 임대료 먹으면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다른 좋은 여자 잘 찾아보시면 되겠네. 아니 우리 아들한테 소연이가 딱이지. 어딜 가서 소연이 같은 여자를 만나겠니. 그냥 이 엄마가 아들 걱정이 좀 과했다 치자. 원래 엄마들은 외동아들 그렇게 아끼고 그래. 그냥 이 아줌마가 주책이었다 이렇게 생각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너무 놀라기도 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선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너희 사이에 껴들어서 파혼하라 마라. 이건 아니었는데 그치? 미안해. 됐어요. 아끼는 수준이 아니어서 하는 말이에요.
아줌마, 그렇게 하면 어떤 여자가 시집 오겠어요? 볼 때마다 아들 모시면서 살라는 말만 계속하고. 저번에는 녹음기도 나왔잖아요. 기억나세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또 추석이라고 요리를 해드렸더니만 맛없다고 치킨 시키라고. 며느리 기강 잡으시려는 거예요? 기죽이시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네. 저 당한 거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서 정말.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벌 받아요. 그리고 누구 보고 조상이 도왔네만 해. 조상이 도운 건 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자 옆에서 남자친구가 한참 눈치를 보다가 입을 열더군요. 소연아, 우리 엄마가 좀 심했지? 미안해. 원래 엄마가 저렇게 일을 잘 망쳐. 우리 사실 파혼하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아? 우리가 크게 싸우고 서로 싫어서 파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저렇게 나와서 파혼하는 척한 거 아니었어? 에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마. 우리 얼른 화해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엄마도 이제 안 그러겠대. 우리 소연이 엄청 착한데 오늘은 왜 이렇게 화를 내나 몰라. 내가 일부러 침 안 싼 거 보면 모르겠어? 난 우리 사이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난 그전부터 너랑 헤어질 생각하고 있었어. 너 죽어도 엄마 편 들었잖아. 그냥 조용히 김밥집 가서 일하는 척이라도 하면 안 되냐고 했잖아.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무한 건 너희 엄마야, 내가 아니고. 이건 살살 달래서 화해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당장 싸서 나가. 아니면 내가 사람 불러서 싸서 내놓을 테니까. 참 꼴 좋다. 내가 건물주라고 하니까 어때? 할 말이 없지? 그리고 무슨 짐을 일부러 안 싸. 너 오늘 건물주 온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온 거잖아. 갔다 와서 짐 다시 쌀 거라며? 왜 한 입 갖고 두 말을 해? 그렇게 저는 의자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월세 얘기해야 하니까. 아니, 지금 월세가 얼마나 밀렸는지 아세요? 거의 6개월이 밀렸어요. 건물주가 정신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제때 월세를 내지 않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제 변호사랑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 건물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도 경고 몇 차례 하신 걸로 알고요. 이렇게 될 거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정리하실 시간 딱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날짜도 딱 맞네요. 그러자 어머님은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소연아, 안 된다, 안 돼. 우리가 이걸로 겨우 먹고 사는데 제발 부탁하마. 무슨 일이 있어도 월세는 꼬박꼬박 갚아나갈 테니 쫓아내지만 말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잘못했다.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머님 가슴을 치면서 말했어요. 엄마 때문이에요. 제 인생 망한 거 엄마 때문이라고요. 제가 그냥 결혼한다고 했을 때 축하해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꼭 이렇게 만들었어야 속이 시원해요. 아이씨, 이제 어떡해요. 제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까지 하셨냐고요. 두 분 일은 두 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말 전했으니 나가볼게요. 짐도 다 알아서 내놓을 테니 가져가고 이 가게도 빼는 거야? 저는 그렇게 가게를 뒤로 하고 나와서 변호사님과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제가 당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진짜 속이 다 풀리는 것 같았죠. 그 뒤로 남자친구는 집에서 짐을 다 뺐고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요. 어머님 가게 또한 제 건물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서도 적혀있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현재 사업에 집중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참 힘든 작년이었는데요. 열심히 살아온 저 보시고 할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하고 참 항상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준 날들이었어요. 제가 이런 일을 겪지 않고 결혼을 하면 어땠을지 정말 아찔하네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자분들, 가정 내 항상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